시험 문제 비중이 가장 많이 나오는 30문항 중에서 가장 많은 출제 비중을 갖고 한 문항이 두 군데인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지금 이제 할 거예요. 공적연금, 그 다음에 기업연금, 개인연금, 이 연금 파트 세 군데가 거의 시험 문제에 다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인데, 자, 공적연금. 자, 우리나라 그 공적연금의 87페이지 하단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기본법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보험, 이런 얘기를 또 어디서 하냐면 보험 쪽에서도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 뭐 이런 걸로 구성이 된다. 이거는 비용 부담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비용 부담을 보험료로 비용 부담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세금으로 해결하는 거고.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비용 부담하면 세금 갖고 하는 거죠. 뭐, 그렇죠? 네 번째 줄에 공적연금은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그래서 사회보험 방식에 보면 국민연금이 여기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직역연금. 가끔 보도자료에서 보면 특수연금이다라고도 얘기하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벌정우체국연금 등. 그러면 꼭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학연금이면 그러면 공립학교 교사분들은 어디 들어가요? 그분들 공무원이에요. 예, 사립학교 교직원은 별도로 나눈 거고 공립학교 교사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연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공공부조 방식으로 우리 책에 나오는 대표적인 게 기초연금. 보험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공공부조 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의료급여 제도가 있고, 은퇴 쪽에서 다루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초연금. 그래서 공무원연금은 1960년, 10년.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1988년. 88 올림픽과 맞물려서 했죠. 그래서 공무원연금이 제일 먼저 시작했다라는 거. 어쨌든 맨 먼저 시작한 건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연역이나 이런 부분들 따질 때.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 다음 기초연금이 2014년. 그러니까 기초연금 있기 전에 기초노령연금 제도라고 있었는데 그게 확대 발전된 게 이제 요거죠. 그리고 2009년도에 2009년도에 연계연금. 요거 연계시킨 거. 2009년도. 기업연금은 2005년도거든요. 장수 리스크 대처. 여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첫 번째 테마 기초연금. (2014년) 65세. 자, 자격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 예, 그걸 가진 사람. 즉, 노인이라는 거죠. 그럼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인 사람. 그러면서 직역연금 대상.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임차와 배우자.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 기준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은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받으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그게 2014년도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일 때 적용되는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서부터 받으시던 분들은 지금도 작지만 받아요. 근데 이 이후에는 새로 나타나는 건 없고.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액은 이제 소득 인정액 가지고 따지는데, 이제 소득 인정액은 그러면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벌으시는 분이나 재산이 많으신 분은 연금 지원을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월소득평가. 얼마나 버세요? 라는 부분하고요. 얼마나 있으세요? 라는 거야. 월소득 환산. 월소득 환산은 요거 재산 기준. 얼마나 돈을 가지고 계세요? 라고 하는 부분. 이 두 가지 기준, 요걸 합쳐서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에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월소득평가. 요거는 계산 문제로도 나오는데, 월소득평가. 기초연금은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받아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월소득평가.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은 110만원 차감하고, 작년까지 100만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110만원, 108만원이었는데 110만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보면 원래 200만원 소득이었다. 소득이 200만원이었으면 110만원 빼고 계산해요. 그러면 90만원이 이 사람은 소득인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보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0.7 곱해요. 그러면 63만원이 이 사람 소득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국민연금을 30만원을 받는다. 아니면 기타 소득이 30만원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93만원이 소득인 거예요. 그러면 요 금액 플러스 요거. 재산이 만약에 없다. 재산이 없다. 하나도. 그러면 이 사람은 요 금액 갖고 요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평가액을 따질 때는 0.7 곱하기 소득 마이너스 110만원 플러스 기타 소득. 이렇게 계산한다. 자, 요거에는 일용소득 근로자, 거기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이면 국민연금 얘기하시면 돼요. 무료임차소득. 요런 게 있다. 무료임차소득은 뒤에서 우리가 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자녀주택에 내가 그냥 공짜로 거주하고 있을 때. 그러면 원래는 임차 다른 집에 살면 내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사니까 그것만큼 뭐가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소득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게 재산을 월 환산해서 소득 있는 걸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집이 있어요. 자기 집이 있으면 자기 집이 있다라는 얘기는 없으면 어딘가에서 비용 주고 임차해서 써야 되는데 자기 집이 있어서 살면 그만큼 소득으로 보는 거. 뭐 그런 형태. 자, 부부가구 같은 경우에 각각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밑에 부부가 본인이 얼마 받고 배우자가 얼마 받는다 그러면 합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각각 이렇게 계산해서 합쳐요.
그러면 합쳐서 계산하는 것보다 좀 유리한 부분이 있죠. 어쨌든 요거 2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요거 2번 한다. 그다음 재산 월소득 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거기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급 자동차,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 골프 회원권이나 뭐 피트니스 회원권 같은 거겠죠? 이런 거는 그 가액을 그대로 넣는다라는 거예요. 감액 안 하고. 그리고 거기 공식을 보게 되면 금융재산에서는 얼마를 차감해요? 금융재산 2천만 원까지는 없는 걸로 보겠다. 그리고 재산도 기본적으로 일반 재산. 예를 들어서 뭐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재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건 빼고 계산하겠다는 거죠. 선정 기준액을 보니까 2004년도에는 단독 가구가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만 원인데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고 이 금액보다는 선정 기준액은 이렇게 따진다. 월소득 평가와 월소득 환산 2개 더한다. 근데 월소득 평가는 이렇게 계산한다. 이건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월소득 환산에서는 일정한 재산은 차감하는데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나 회원권은 포함하고 무조건 포함하고 그 다음에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 빼고 계산한다. 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액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얼마나 받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얼마나 받느냐. 기초연금액의 산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은 실제 가치 보장합니다. 실제 가치를 보장한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전년도 기준연금액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고시한다. 그러니까 전에는 30만 원이 안 됐어요. 근데 30만 원 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 기초연금액의 산정에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는 자. 그러면 기준연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액을 받는 자,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는 자. 그럼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는다는 거는 요 기준연금액만큼 감액 없이 그냥 다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 주겠다. 50만 원까지는 안 주지만 그러면 50만 원 그대로 주는 거. 30만 원 주겠다. 그러면 30만 원 그대로 주는 거. 그게 이제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는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첫 번째. 요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무연금자. 국민연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 따로 가입해서 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이 되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이거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국민연금은 안 받는데 다른 연금이나 다른 재산이 많아. 그러면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 기준에 해당이 되면서 저 기준에 해당이 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국민연금 월급여액, 부양가정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준 연금액의 150% 이하.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자. 기준연금액은 매년 바뀌니까 거기 이하인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 그 다음에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 기초 생활수급권자.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이라고 따로 있는데 장애인 연금 이런 걸 받는 자. 다만 이런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 여기는 해당이 안 되시겠죠 당연히.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라고 하면 소득이 높지 않으실 테니까 당연히 재산도 그렇고요. 어쨌든 이 기준에 해당이 돼서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소득인정이나 월소득 평가, 그러니까 그 월소득 평가나 월소득 환산에 의해서 적용이 안 되신다 그러면 이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금액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4가지. 그럼 시험에서는 여기서 한 가지 정도 바꿔놓고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 급여액 등 급여를 받는 경우, 그래서 국민연금 수급권자나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매월 지급받는 것 중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그래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이 감액돼서 지급한다.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은 이 감액돼서 지급한다. 그리고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서 감액되더라도 최소한 기준연금액이 몇 퍼센트 수준인? 50% 수준인. 네, 그러면 이제 기준연금액은 금액이 나왔네요. 167,400원 곱하기 2. 그쵸? 요 금액이 이제 우리 교재에선 딱 얼마다 라고 안 나와 있더라도 요거 곱하기 2를 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서 요건 부가연금액이고요. 최소한 기준연금의 50% 수준은 지급한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근데 감액이 있어요.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과거의 유형,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그래서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감액 기준을 적용을 해요. 그 감액 기준이 20%. 그래서 부부면은 A, B 각각 이렇게 계산해서 그 연금액 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연금액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기초연금액을. 근데 기초연금을 지급을 하는데 얼마인지 모르지만 부부 합산 지급을 하는데 부부니까 공동으로 쓰는 생활비나 뭐 이런 거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는 까고 준다라는 거죠. 20% 감액. 그래서 부부가 모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서 산정한 금액이 20%, 합쳐서 20이 아니고 각각에 대해서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 20%를 감액한다. 다만 최저연금 보장액, 연금액 보장제도를 두고 있다. 그래서 단독 가구이거나 1인 수급 가구이거나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그 다음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20%. 기준연금액의 최소연금액. 그걸 지급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 제도도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여기서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은데 어쨌든 우리는 이 교재 안에서만 나와 있는 것만 기억하면 되니까. 그 다음 지급기간. 요게 국민연금하고 살짝 달라요. 뒤에서 우리가 국민연금 배울 텐데 신청한 달이 속하는 달부터 상실하는 날까지. 상실하는 달이 속하는 달까지. 신청하는 달이 속하는 달부터라고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에 미리 신청했으면 사전 신청도 되는 거예요. 미리 신청했으면 거기서부터 생일이 되면 그때서부터 지급한다라는 거죠.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생일자가 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하거든요. 근데 얘는 생일이 되면 그때서부터 지급한다. 매월 25일 날 지급하고 지급 정지 사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한다. 속하는 달이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하는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왜냐하면 이때는 거기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제공해 주잖아요. 여기서 제공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행방불명이나 실종된 경우. 그 다음에 국외 체류 기간이, 요게
묵직하죠?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래서 국외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해외에 너무 오래가 계셔도 기초연금 못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주 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그러니까 부재자가 된 거죠. 어디 계신지 모르는 상황. 분명히 거주 불명자라는 얘기는 어딘가에는 분명히 살고 계시는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 등에는 대상이 안 된다. 여기는 특별히 아까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만 살펴보시면 되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여의 차이점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기초연금은 65세 그리고 선정 기준액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직업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받을 수 없다라는 거, 요게 원칙적인 거고, 소득 인정액 이하여야 되는데 선정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 사람이 월소득 평가와 재산도 환산해서 계산한다. 그리고 소득 인정액의 월소득 평가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근로자 받을 수 있고 110만 원 빼고 70%를 감안하고 기타 소득을 합산한다. 기타 소득의 종류는 아까 봤었죠. 그렇죠? 국민연금도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준연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자가 있는데 무연금자. 그 다음에 150%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로 받는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엔 기준연금의 전액에 대해서 받는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그죠? 그리고 최소한 부가연금액에 해당하는 수준은 지킨다. 그리고 감액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경우, 부부감액은 20%, 각각에 대해서 20% 적용을 하고요. 최소 지급 기준도 있죠? 예, 10%와 20%. 단독 가구나 이런 경우와 그 다음에 부부 가구. 그런 경우 기준연금액의 최소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을 해준다. 뭐 그런 정도까지 해서 정리는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차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차시 국민연금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